너가 이렇게 들은 게 사실은 영어로 적으면 이렇게 된단다.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보를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은 말을 흐려서 얘기를 해요. 특히 어디를 흐린다고요? 관사, 그 다음에 복수형, 그리고 과거형.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오겠지만 she, is 이런 게 붙어서 나올 때 그거 she's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흐려서 얘기를 하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남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는 상관없어요. 본인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를 잡아내고 아 이렇게 들리면 이거는 she is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자기 머릿속에 자기 방식으로 기억시키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한국어로 딕테이션 시키잖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애들이 적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는 본인 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춤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인생 실전이다. 이번에는 3. 문장 만들기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팔품사랑 문장 성분, 문장의 형식 이 부분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아니 영어 공부 잘한다, 뭐 영어 토익 몇 점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 팔품사라는 거하고요. 문장 성분 이거 잘 그냥 대충 외우고만 있고 이거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나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업을 할 때. 근데 팔품사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사자로 끝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 탄이에요 이거 아니고요. 뭐예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자로 끝나는 애들은 뭐냐면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있는데 이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명 신청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이름 안 변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학생이 되는 거고요. 트위터에 돌아가면 트이녀가 되는 거고, 그죠? 집에 가면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친구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올빼미인데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갑자기 이름이 올빼미가 되고 여기로 왔을 때는 올삐아미가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트위터로 돌아가면 또 한 마리의 트윙어가 되는 거고 그죠? 저희 대학으로 돌아가면 성질 싸놨고 점수 짜게 두는 조교가 되는 거고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데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품사예요. 품사는 뭐냐면 단어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명사는 뭐를 명사라고 하나요? 어떤 사물에 붙여져 있는 그 단어 같은 걸 전부 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필통일 거고 이거는 볼펜일 거고 이건 펜패드일 거고 이거 아이패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이건 영어 시타성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에 붙여져 있는 걸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는 뭐예요? 제가 제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단어가 이게 안 떠올라요. 그럼 뭐라 그래? 적어주세요. 그거 주세요.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말들이 전부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랑 형용사 구별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뛴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걷는다 이거는 뭐예요? 걸어간다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아름답다라던가 파랗다 이 아름다운으로 외우셔야 되고 파란으로 외워야 돼요. 이 아름다운, 파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태와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like, 좋아한다, 그 다음 love 이거는 얼핏 생각해보면 그거 동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like라던가 love 같은 거는 영어에서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요. 외울 때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머릿속에 리셋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사, 서수, 기수, 분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형용사라는 데 포함이 돼요. 이건 문법책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부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신있게,
좀 더 맑게,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뭐 하게라는 거 붙은 거죠. 부사는 부가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없다고 해서 전화가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있으면 어때요? 좀 더 편하게 캐치콜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발신자 번호 표시 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치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on, at, in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접속사는 뭐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뭐 이런 거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들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감탄사는 뭐예요? 오 마이 아이즈 할 때 그 오죠. 그다음에 shit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 다 아실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제 문장 성분이란 거 나오죠. 문장 성분이랑 무슨 사자로 끝나는 거를 헷갈리는 사람 나 너무 많이 봤어. 보세요. 뭐라 할까? The owl flies to the sky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요거는요 무슨 사예요? The owl 명사죠. 그런데 얘가요 이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요,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써볼게. 나는 그 옷재미가 좋아. I like the owl 이렇게 썼거든요. 똑같은 owl이죠. 얘는 무슨 사라고요? 사자로 끝난 거. 명사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나는 뭘 좋아해요? 올빼미를 좋아해. 을을이 붙은 걸 무슨 어라고 하나요? 목적어예요.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문법책을 읽어도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주어라며요. 근데 이게 또 뭐 갑자기 목적어가 왜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다시 복습을 했을 때 막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자로 끝나는 거는 이름 내지는 표현할 때부터 정해지는 거라 안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명사라는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똑같은 the owl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왔을 때는 주어라고 부르고 여기 왔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불러요. 어느 자리에다 놓았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 어자로 끝나는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올빼미였다. 이런 문장 하나 만들었는데 It is the owl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 무슨 사라고요? 명사.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 위치에 왔거든요. 혹시 이거 무슨 어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정확하게는 주격 보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얘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무슨 어다 하는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머릿속에서 문법 체계가 엉켜서 어떻게 돼요?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그 어자로 끝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했을 때 그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라고 잘못 적었는데 이거 서술어로 고쳐주세요. 서술어는 뭔가요? 무슨 행동을 했다. 그거예요. 행동을 얘기한 거죠, 지금 서술어는. 그 다음 목적어는 뭐예요? 제가 항상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한테 타겟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뭐가 되냐고. 내가 열받아서 발로 찼어 이랬을 때 뭘 발로 찼는데 책상을 발로 찼어요. 내가 정말 재밌게 했어. 뭘 재밌게 했는데 게임을 이랬을 때 을로 끝나고 어떤 대상, 타겟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어인데요. 보어는요,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보충해준다, 생략하면 안 된다. 이게 영어 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어는 보충을 해주거나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수식어는 뭐예요? 수식어는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아니면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세게 좀 해주세요. 약하게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가적인 뭔가를 던질 때 쓰는 말이 수식어죠.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원래는 한 막 2-3시간 걸려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영어 문장은 크게 5가지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영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문과 예외적인 걸 빼면은 항상 주어랑 동사가 필요해요. I go, 나는 간다. 그쵸?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해요? 1형식이라고 하고요. 1형식을 만들 때는 주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동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완전 못하는 친구들 가르칠 땐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죠? 여기서 주어랑 동사가 필요하고요. 엄청 눈치 빠른 분은 눈치를 챘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단 뭐의 하나이라는 게 붙거든요. 뭘 것 같아요? 자동사만 돼요. 왜 그렇죠? 아까 타동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거 안에 내장도 있어요. 메리는 결혼하다 아니에요. 메리는 뭐라고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그냥 안에 아무것도 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애밖에는 올 수 없어요. 자격이. 자, 그 다음에요. 이 형식이요. SVC 내지는 이거를 SC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주어고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동사고 요거는 보어 내지는 주격 보어라고 써요. 이 경우에는요. S는 C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It, is, be, all 이렇게 했을 때요. it이랑 뭐랑 같아요? be, all이랑 같아요. It, is, be, all. 그죠? 그 다음에 you. 이 문장 굉장히 무섭죠? fired. 눈 잘렸어. 누가 잘렸어요? 너가 잘렸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는이랑 똑같은 역할을 해서 너는 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보어라고 하냐면요.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it is. 그것은 이다. 이것만으로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you are. 너는 이다. 이것만으로 문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맨 끝에 오는 애를 생략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는 애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형식 나오는데요. 이거 참 많이 쓰죠. 3형식은 뭐예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I like you 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내가 뭐를 해요? 좋아해요. 누구를? 당신을. 먼저 그 문장의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대상이 되는 게 나와요. 그쵸?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4형식은 어떻게 돼요? SV, O1, O2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여기서 이 4형식 문장에서요. 여기 4형식에 나오는 동사를 그 단어나 아니면 문법책 같은 데 보면 수요 동사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I give you a present. 이런 문장이 대표적인 예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줬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켰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수요동사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문법 시간 아니니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나중에 이게 기부가 아니고 짱 어려운 단어가 나와. 막 누구누구에게 뇌물을 주다 막 이러는데 내가 막 말이 어버버버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프레젠트랑 유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난 선물에게 너를 줬다. 안 할 것 같죠? 나중에 이거 고급 영어 그 회화 같은 거 해보면요. 애들이 막 뇌물 주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선물한테 너를 줘. 어떡할 거예요? 아이패드한테 어떻게 나를 줘? 이거 뺀 패드지. 그죠?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게 간접 목적어고 어느 게 직접 목적어일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뭘 줬어요? 선물을 누구한테 준 거야? 너한테 줬어요. 그럼 준 물건이 뭐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런 걸로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나 대상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뭘 해줄 건지. 이런 개성 아니지. 대상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목, 직목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먼저 그걸 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한 사람한테 뭘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지 간목, 직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다 꼬여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배운 다음에 뭘 해야 돼? 이거를 만들어서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I go, you go 이런 거 계속하고 it's the all 그 다음에 you are fired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해서 입으로 연습하는 거 필요해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오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SVO 했을 때 S는 주어고요. V는 동사고 그 다음 O는 뭐예요? 목적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OC 또는 C라고도 쓰죠. 목적 보호라는 게 와요. 그죠? 여러분 I made him이라고 썼어요.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제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 made는 만들다라는 뜻일까요? 시키다라는 뜻일까요? 시키다요. 나는 그 사람한테 시켰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뭐을 시키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야마시카상이 이 스노이 올씨한테 I made him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가만히 있어. 이 올빼미 가만히 있어. 왜 그런 거예요? 문장이 다 안 끝났기 때문이죠. 그럼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clean the room 이렇게 썼어요. 뭘 시킨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거는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이 안 됩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략을 해버리면 나는 그에게 를 시켰어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뻥 하고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하나의 문법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문법 드릴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난 이런 거 다 까먹을 것 같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문장을 만들 때 순서가요. 제일 먼저 사람 동작이 제일 먼저 나. 중요한 게 영어에서는 가장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뭘 했느냐가 제일 문장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될수록 안 중요한 게 나와요. 안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굳이 분류를 하자면 덜 중요한 거에 속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만드는 연습을 한 다음에 뭔 일이 생기냐면요.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이런 걸 줘봐요. 나는 철수랑 빵집 앞에서 어제 싸웠다. 이런 문장을 주면 아무런 공부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어버리죠. 아,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굳어버리는데 만약에 이 훈련이 됐으면 다른 거 다 빼버리세요. 여기서 누가 뭘 했어요? 난 싸웠어. 싸웠다죠. 이거 과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fought 이렇게 돼요. 누구랑 싸웠어요? 철수랑.
그냥 철수라고 쓸게요. I fought with 철수. 그죠? 그 다음에요. 어디서 싸웠는데요? 빵집 앞에서. 앞에서는 in front o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문법 할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집은 영어로 베이커리죠.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싸웠다고요? 어제. 이 yesterday는 여기 와도 되고 맨 앞에 yesterday 하고 붙여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 fought with 철수 in front of the bakery yesterday.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I fought with 철수 이런 것부터 계속 시켜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어 외울 때 in front of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yesterday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가르치고,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의 문장이 있었을 때 이것을 분해를 해서 누가 뭘 했는지를 제일 먼저 갖다 붙이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로 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요. 영어로 뭐죠? I. 그 다음 뭘 했다고요? 싸웠어요. fought with. 누구랑 싸웠어요? 철수랑요. 철수. 어디서요? In front of the bakery. 그죠? 언제 싸웠어요? 어제. yesterday. 맨 처음에는요.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주고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요. 단어를 주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나중에 완전히 여기에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이 문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와요. 처음에는 30초 걸리고, 그걸 또 연습을 시키면 15초 걸리고, 또 연습시키면 10초 걸리고, 나중에 5초 내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는 단계부터 말을 하는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질 않고 갑자기 단어 다 던져준 다음에 자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요? 사람 동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 것들이 연이어서 나와요. 자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좋은 단어장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MP3 있어야 돼요. MP3 중에서도요. 그 여성 발음, 남성 발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좋아요. 이거 뭐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어는 화자에 따라서도 다 달리 발음이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영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또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다르고 이렇잖아요. 다양한 발음을 꼭 남자 여자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양한 발음을 실어주는 그런 mp3 파일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나눠져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날짜 그 나눠져 있는 게 60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데이 60까지 있는 거 있죠? 데이 60까지. 네. 그 다음에 문법책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인데요. 제일 앞에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팔품사라는 거 있죠? 그거랑 문장 성분, 뭐뭐어로 끝나는 거 있죠? 문장 성분이란 건 뭐뭐어로 끝나는 거고 팔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이라면 믿을만한 건데 그 팔품사랑 문장 성분 그거 대충 설명하고 이상한 것만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그 책은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어 공부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리셋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못 따라가요. 왜냐면 일단 듣고서 이해를 한다면 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어 리셋 중요해요. 단어 공부할 때는요. 뭘 기준으로 공부해야 돼?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소리로 공부해야 돼요? 이건 소리로 공부해야 돼요. 소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에 공부를 하실 때 절대로 30분에서 50분을 넘지 말게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기껏 해봤자 50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초등학생들 수업이나 이런 것도 45분, 50분이 되는 이유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점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쵸? 절대 1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공부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할 때 한 번 듣고요. 그 다음에 점심 밥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하거나 하면서 또 한두 번 정도 들어주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듣고 또 자기 전에 한 번 듣고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입으로 응하는 걸 따라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 완전히 적진 못하더라도 적는 신용을 한다던가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단어장에 단어가 나오면 거기 그 단어가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졸라맨 같은 걸로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MP3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해커스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초록색 책이라고 해서 토플 공부한 책이 있어요. 그거 데이 1부터 해가지고 데이 60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다 쓰면서 공부하면요. 하루에 데이 5, 5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단어 공부만 3시간을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으면서 해봤거든요. 데이 1부터 5까지 mp3 파일로 들으면 이게 정확히 35분인가 40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시간 쓰면서 한번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를 데이 1부터 5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3번, 4번, 5번을 듣고 그대로 패스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버려야 되는 습관이 완벽주의 버리세요. 나 이거 들었는데 이거 아직 안 외워진 게 있어. 나중에 또 반복해서 들을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 룩시델이 있는 책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고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자, 5일치 듣는데 대충 30분이 걸려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5일치를 들어요. 그 다음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점심 먹거나 하면서 또 똑같은 날 거예요, 이거. 같은 날 거 5일치 1일부터 5일 거까지 들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한 번 듣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요. 이렇게 해서 들은 다음에 외워지는 게 있고 안 외워지는 게 있을 건데 안 외워지는 거 그냥 마크만 해놓고 지나치세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5일치 들어요. 같은 방식으로 5일치 듣고 여기는 1일부터 5일 거를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고요. 여기 화요일 날엔 뭐 들으면 되겠어요? 6일치부터 10일치 걸 들으면 되고 여기 11일 거부터 15일 거까지 들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16일 거부터 20일 거 여기 21일 거부터 25일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은 뭘 하냐면요. 안 외워진 거 있죠? 안 외워진 거를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해서 뇌 속에다 뭘 집어넣잖아요. 그럼 지워져요. 오히려 학업 효과가 떨어져요.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반드시 쉬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예요. 쉬어야 돼 이거.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다 싶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단어 학습을 하시고 금토를 복습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남들은 막 이렇게 안 하는데요. 막 저 너무 신경 쓰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본인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고 난 내가 생각해도 내 머리는 나쁜 것 같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계속하면 터질 것 같아.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금요일에 이걸 포기를 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뭘 하면 돼요? 외워지지 않은 거 리스트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2주 때도 뭐 예를 들어서 21일부터 25일 뭐 이렇게 해서 쭉 간 다음에요. 60일 거 한 번을 뗐죠? 한 번을 다 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요번에는요. 1일 거부터 6일치 거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며칠 걸릴까요? 열흘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금야금 눌려서 1일치부터 10일 거까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6일밖에 안 걸리겠죠? 근데 최대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거 mp3 듣는 시간이 몇 분을 추가하면 안 돼요? 50분에서 1시간. 최대한 봐줘도 1시간이에요. 절대 1시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돌릴 때는 1일치부터 5일 거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다 봤어요. 그럼 1일 거부터 6일 걸 봐요. 그 다음 한 번 다 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1일치부터 10일치 걸 봐요. 그 다음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를 계산을 해봐서 50분이 넘지 않게 많이 넘어가더라도 1시간이 넘지 않게 해서 소리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3번, 4번, 5번을 마스터를 해요.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책을 소리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최소 5번에서 빠르신 분은 10번까지 보거든요.
소리로 똑같은 걸 10번을 듣잖아요. 그럼 애지간한 건 다 외워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소리로 계속 들으세요. 이 과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들을 때 50분 안 넘는 거 꼭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쉬는 날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랑, 안 외워진 단어에다가 체크 표시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외울 때 그냥 멍하니만 듣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입으로 연습을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진짜로 쓰는 게 아니고 쓰는 신용을 한다던가, 안 되겠으면 여기 이렇게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지금 읽고 있는지라도 반드시 따라가세요. 네, 그리고 그 단어장 공부를 할 때요. 이것도 특정 회사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그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 썼던 것 중에서 일본에서도 쓰는 책인데 듀오라는 책이 있어요. 듀오 2.0이라는 책이 있고 듀오 3.0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청크 얘기했잖아요. 이 듀오라는 책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오늘 외워야 되는 단어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단어를 다 묶어가지고 문장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문장 5개를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묶어서 기억의 슬롯을 하나만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꼭 이 책 아니더라도 요즘 이런 방법 쓰는 책 많을 거예요. 본인이 맞는 걸 고르세요. 단어책을 봤을 때 거기서 아는 단어가 전혀 없는 책보다는 아는 단어가 30-40% 정도고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60% 정도다. 그게 적당해요. 완전 모르는 단어만 막 줄비에 있는 책을 사게 되면요, 학습 효율이 오히려 떨어져요. 본인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단어책을 사는 게 중요하고, 다 아는 단어야 난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리셋해야 되는데, 나 그거 아는 단어야 이러고서 지나가 버리면 그 단어를 교정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단어만 막 써있는 책보다는 본인이 한 20-30%라도 많을 경우 40%를 이해하고 있는 책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단어 공부 좀 길어졌고, 문법 공부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죠. 문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랑 그 다음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 드린 팔품사라던가 문장 성분이라던가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어떤 거는 동명사를 쓰고 어떤 거는 투부정사를 쓰나요? 왜 어떤 애는 ES 붙고 어떤 애는 S 붙어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문장의 뼈대, 주로 문장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문장의 성분